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의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대망의 2019 시즌 4주차가 끝나고 이제 5주차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 4주차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작년에 우리가 상대 전적이 좀 약했던 팀들이랑 붙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조금 낮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저희가 좀 당했었잖아요. 특히 SK한테는 거의 힘을 못 썼다고 볼 수도 있고 키움한테도 저희가 가을 야구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봤어요. 근데 결과가 그걸 보여주긴 했어요. 1승 4패로 지난주가 종료가 됐고 한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1승 4패로 됐는데 애석하게도 4패를 맞춰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또 맞췄네요. 또. 네, 계속 맞고 있어요. 언젠가는 좀 승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주 경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은 주중 첫 경기가 대 SK전이었고 대전에서 열린 경기였어요. 수요일날 다행히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직관을 갔다 왔는데 이게 참 지랄이었죠. 좀 제일 답답했겠어요.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일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서폴드의 송구 실책, 이 실책 이후부터 좀 많이 맞아나갔기 때문에 안 좋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내야 수비 전체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 전체가 흔들리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리뷰를 해봅니다. 저는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은 이성열 자리가 부재가 되면서 노시안 선수가 가끔씩 1루수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1루수가 아니다 보니까 포구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재훈 선수까지 포구 미스가 있으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보면 명품 투수전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경기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너무 타고 투수여갖고 언제든지 좀 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싫었는데 1대0 승부가 좀 재밌긴 했어요. 비록 지긴 했지만. 그렇게 명품 투수전을 했는데 결국 승자가 우리 팀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 타선이 상대방 에이스 투구에 완전히 진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끗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정근우와 호잉 그 부진이 장기화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이 됐던 경기거든요. 사실 계속 걱정이었죠. 1번 타자로서 정근우 선수를 중견수로 기용하는 이유가 타격을 좀 더 믿기 위해서 기용하는 건데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번 타자 호잉 선수도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팀에서 4번 타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가 4번 타자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주중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주말 경기 리뷰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넥센은 없어졌죠. 네. 키움이랑 3연전을 했어요. 사실 키움전은 너무 답답한 2연전이었어요. 일단 병사를 많이 치고 찬스 때 자꾸 점수를 못 내고 우리는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키움한테 뭔가 항상 말리는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선발이 좀 일찍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빠른 교체를 해서 이태양 선수를 길게 끌고 갔는데 투수 교체가 아쉬운 게 좀 있었죠. 뚝심을 가지고 키울 거라고 생각했던 박주홍이 결국엔 피하는 투구를 하면서 또 감독 눈에서 벗어났고, 불펜에서 던져주던 이태양이 계속 맞아나가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럼 선발로 한번 전환을 시켜보자 해서 이제 앞으로 선발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선발로 나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기대는 되는데, 이게 너무 투수들의 보직을 너무 시즌 초부터 많이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하시는 팬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투수들이 캠프 때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선발은 선발답게 불펜답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지난 감독들이 보직을 너무 바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용덕 감독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건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감독 스스로 좀 조급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고요. 이 보직 변경이라는 게 잘 되면은 굉장히 명장이 되지만 안 되면 진짜 역적 감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투수들의 혹사로 이어지는데, 사실 저는 좀 좋긴 해요. 이태양 선수를 원래 선발을 바랬던 입장에서 선발로 기회를 준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사실 걱정도 되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이태양이 계속 던져주다가 마지막에 이정우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분패를 했죠. 그렇죠. 많은 투구수를 간만에 던지기도 했는데 교체가 아쉬웠어요. 이게 또 초반에 맞았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끝으로 갈수록 이런 게 결정타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용덕이 차라리 선발로 이태양을 보직 전환시킨 걸 수도 있죠. 요즘에 다소 피홈런을 많이 맞으니까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둘째 날 토요일 경기도 믿었던 김민우,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우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피해 다니는 피칭을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볼넷에 무너진 경기였다, 뭐 이렇게 저는 요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조급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생각만큼 안 커주고 있어요.
답답한 건 본인이 제일 답답할 텐데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구속이 안 나와도 당당하게 던지면 이거 다 못 치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 스스로 뭐가 불안한 건지 이걸 자꾸 피해 다니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피해가면은 답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쉽지 않게 졌죠. 아쉽지 않게 졌고. 와 근데 이 일요일 경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장민재를 우리 팀의 국내 선발 에이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경기가 이번 주 일요일 경기였어요.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잖아요. 키움전이 쉽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장민재가 구세주처럼 등장했어요. 번쩍번쩍. 어허. 번쩍번쩍. 이 장민재가 팬들은 몇 년 전부터 선발로 전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고 이 선수가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선수거든요. 피해가지 않는 투구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발로 와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 지금. 선발 3경기 나왔는데 그중에 2승을 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던지고 있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연패를 끊어줬어. 연패 스토퍼가 됐어. 5연패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연패 스토퍼가 돼줬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장민재의 활약을 보는 것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타자들도 그날 경기는 좀 힘을 냈어요. 좀 부진했던 호잉이나 송강민, 김태균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 그래도 제 몫을 해줬거든요. 특히나 이제 송강민하고 김태균이 마지막 10회에서 힘을 내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줬고 그 찬스를 잘 활용을 해서 점수를 얻은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칭하던 전설의 마무리 투수 정우람이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아직도 1세이브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는 자꾸 챙기고 있는데 세이브를 못 챙기니까 좀 답답해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정우람이 팀 내 다승 공동 1위예요. 2승했죠 2승. 그러니까 이거 큰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시즌은 기니까 토요일 경기하고 일요일 경기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던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올해도 뒷문은 든든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타선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발된 안타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마지막에 연장 혈투까지 간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타자들의 자신감이 좀 더 올라와서 이번 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요일 경기 잘하긴 했지만 금요일 토요일 경기까지는 외야수들이 그냥 다 난리였어요. 호잉도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야수 문제가 지금 양성으로 그냥 중견수에 쓰는 것도 나을 것 같고 이게 정근호 선수가 타격 때문에 사실 중견수로 억지로 기용을 하는 건데 그걸 못 보여주면 사실 기용할 의미가 없거든요. 선수들이 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외야수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4주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주차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팀하고 붙죠? 먼저 주중에는 KT와 먼저 붙고요. 주말에는 이제 삼성과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예상을 해보면은 첫 번째 화요일 경기부터 서폴드와 쿠에바스가 붙고 그 다음 경기는 체드벨과 알칸타라 그리고 목요일은 이태양 선수와 김민철이 예상되고 있고요. 주말 경기 같은 경우는 김범수와 윤성환 또 장민재와 최재웅 서폴드와 맥가이어가 맞붙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우리보다 팀 평균 자책점도 많이 낮고 팀 타율도 많이 낮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승수를 쌓아야지 이 순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번 주에 힘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좀 내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좀 승리를 쌓아야지 위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보직이 바뀐 이태양 그리고 나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선발로 던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김범수 이 둘의 선발 시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양은 그래도 선발 경험이 있던 선수고 선발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불안 요소는 김범수가 좀 불안 요소지 않을까. 선수 본인이 욕심을 낸다고 해도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김범수의 가장 큰 단점이 아무래도 재구불안. 이 재구불안이 가장 큰데 볼넷을 어느 정도를 허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이후에 김범수의 보직이 또 결정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경기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가장 지금 타선에서 힘을 내야 될 선수가 정근호와 호잉인데 이 두 선수가 과연 이번 주에도 부진할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근호 선수를 이번 주에도 1번 타자로 꾸준히 기용을 할지도 사실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정근호를 얼마나 살릴지가 아니면 감독이 살리려고 노력을 할지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정근호도 그래서 하위 타선으로 조정도 됐던 거였고 그렇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하이 타선에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선발로 나오더라도 하이 타선 쪽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호잉이 제일 큰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도 호잉은 호잉이니까 좀 더 믿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에서의 능력도 있으니까 좀 더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잉의 타순을 조금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태양과 김범수가 선발로 갔고, 그리고 불펜의 핵이었던 송은범이 2군으로 내려갔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불펜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 투수는 아무리 많아도 자꾸 모아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불펜의 핵심이 이태양, 송은범 선수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다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빠진 자리를 과연 중간에서 저희가 버틸지, 사실 그것도 걱정이에요. 올해는 참 이 불펜 갖고 고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야구는 몰라요. 이럴 때 송창식과 임규진이 딱 하고 올라와서 잘해줘야 되는데, 참 두 선수가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 주 몇 승 몇 패? 저는 좀 욕심낸다면 5승 1패는 해야 되지 않을까. 5승 1패. 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4승 2패 정도 할 것 같아요. 좀 더 쓰시지. 또 맞출 것 같은데. 팬심으로는 6승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승 2패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 전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승 2패. 저는 5승 1패. 네. 이번 주에는 저 말고 야구소년님이 맞추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 그리고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끝.